불을 끄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금세 어두워졌고 창문에는 제 모습만 희미하게 비쳤죠. 낮에 벗어둔 조끼가 의자 등에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보리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젖은 행주 냄새만 아직 부엌 쪽에 가볍게 남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휴대전화 화면도 뒤집어 둔 채 가만히 두었습니다. 어디선가 차 문 닫히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이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집안의 고요가 더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아무 소리도 없는 줄 알다가 아주 작은 기척 하나에 마음이 먼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런 밤이었어요. 벽시계 바늘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다른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나니 그 소리만 또렷하게 남더군요. 제깍제깍.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불 꺼진 거실 벽시계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금세 어두워졌고 창문에는 제 모습만 희미하게 비쳤죠. 낮에 벗어둔 조끼가 의자 등에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보리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물기는 거의 말라 있었는데요. 젖은 행주 냄새만 아직 부엌 쪽에 가볍게 남아 있었어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지는 시간은 늘 비슷했지만 그날은 어쩐지 시선이 한 곳에서 오래 멈추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휴대전화 화면도 뒤집어 둔 채 가만히 두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바깥 기척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어디선가 차 문 닫히는 소리가 한 번, 그리고 이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집안의 고요가 더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벽 쪽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귀 안쪽에서 울리는 듯 했죠. 가끔은 아무 소리도 없는 줄 알다가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에 마음이 먼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 귀는 어둠 속에서 늦게 살아나는 기척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눈이 어둠에 조금씩 익자 거실 모서리들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낮 동안 형광등 아래에서는 그냥 배경처럼 지나가던 것들이 밤이 되자 제 모양을 다시 드러냈어요. 소파 천의 결도 만져질 듯 보였고 창틀 모서리에 앉은 먼지도 희미하게 윤곽을 가졌죠. 저는 한동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숨만 가만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괜히 손끝으로 바지주름을 한번 눌러보았어요. 그렇게 해도 달라질 것은 없는데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손등 위로 창문에서 새어든 가로등 불빛이 얇게 얹혔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그 빛도 그대로 머물렀고 방안 공기도 오래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가까워진 탓인지 발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도 장판의 냉기가 발바닥 아래에서 느리게 올라오는 듯 했죠. 창밖에서는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마저 끊기고 나니 집안의 고요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어요. 예전 같으면 라디오를 작게 켜두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들으며 밤을 넘기기보다 그냥 이정막을 그대로 두고 싶었죠. 벽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다른 소리가 모두 없어지고 나니 그 소리만 또렷하게 남더군요. 제깍 제깍.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뭔가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규칙적인 움직임이 제 안에 무언가를 잠깐 붙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의 밤은 저에게 잠깐 멈춰 앉아 있으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도 작게 들렸고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벽시계만 혼자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오늘은 불 꺼진 거실 벽시계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 앉아있는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눈이 어둠에 익자 거실 모서리들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천결도 보였고 낮에 접어둔 담요의 주름도 어렴풋이 드러났죠. 발바닥 아래 장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슬리퍼 밑창이 얇아서인지 냉기가 발 뒤꿈치 쪽부터 천천히 올라왔어요. 어깨에는 저녁부터 내려앉은 피로가 얇게 걸쳐 있었습니다. 대단한 무게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가볍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죠. 손등을 한번 쓸어보니 살이 예전보다 얇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뼈 위로 피부가 성기게 얹힌 느낌이랄까요? 젊을 때는 손등을 들여다볼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그렇게 자기 손을 낯선 듯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오면 얼른 잠이 왔는데 요즘은 몸보다 마음이 더 늦게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나면 될 일인데도 괜히 그대로 앉아있고 싶을 때가 있지요. 가만히 있으면 목이 조금 마른 것 같다가도 막상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딘가 귀찮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멀리 있던 작은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어요. 크지도 않았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한 밤일수록 그 규칙적인 움직임이 제 호흡 옆으로 천천히 따라붙는 느낌이 있었죠. 귀를 기울이면 베란다 쪽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낮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였어요. 낮에는 제 발걸음과 냄비 소리와 전화벨이 더 컸으니까요. 밤은 늘 숨겨져 있던 것들을 조금씩 앞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몸은 이미 하루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마음 한쪽은 아직도 뒤늦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인데 이상하게 마음만 늦게 제자리를 찾는 때가 있었어요. 베란다 문틈으로 바람이 한번 길게 스쳤습니다. 바깥 온도가 꽤 내려간 모양이었어요. 낮에 환기한다고 창문을 열어두었던 게 생각났는데 닫을 때 완전히 잠갔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하면 될 일인데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바람은 괜찮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간에야 비로소 제 몸이 하루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알게 되곤 했습니다. 종아리는 묵직했고 허리도 곧게 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편함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온 몸은 그 피로의 모양도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먼저 무거워지고 어느 쪽 어깨가 더 내려앉는지 몸이 말보다 먼저 알고 있었죠.
살아온 세월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걸 이런 밤에야 조용히 만져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등을 조금 더 기댔습니다. 천장 쪽이 어둠 속에서 멀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마음보다 먼저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 밤의 정적은 낯설지 않은데도 새삼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조용해지고 호흡도 조금씩 느려졌어요. 살면서 이런 고요를 충분히 허락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늘 다음 일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조용함이 몸 안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오래전 작은 아파트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살던 집이었고 천장이 낮아 여름이면 선풍기 바람도 금방 식탁까지 닿았죠. 그 집 벽에도 둥근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유난히 초침 소리가 또렷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거실 시계보다 소리가 컸는지 아니면 그 시절 밤이 더 조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저는 늘 식탁 끝에 잠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행주로 닦아두었는데 손끝에서 세제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거품을 다 헹궈낸 것 같아도 마지막엔 항상 그 냄새가 조금 남았죠. 그때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그 조용함 안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도시락 반찬을 무엇으로 할지, 아침에 먼저 빨아야 할 셔츠가 어느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지만 쉬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곤은 늘 있었지만 이상하게 덜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밤의 정막을 조금 덜 넓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아이들 방문 너머 숨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또박또박한 움직임이 한데 섞여 들리던 밤도 있었죠. 그 소리들이 겹쳐지던 시간을 저는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안에 생활의 온기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 반복되어 몸에 밴 저녁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의 밤은 저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이상하게 금세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몸이 먼저 일어났고 아이들 이불을 여며 주고 나서 부엌불을 켜던 새벽 공기의 차가움도 아직 기억납니다. 손에 잡히던 부엌 스위치의 감촉도요. 그때의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앞에 있으면 사람은 그쪽으로만 걸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였는지 덜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방향이 있으면 멈추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잠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 부족함마저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모자란 잠도 그 시절에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와 그 밤들을 떠올리면 힘들었다기보다 환한 부엌 불빛과 따뜻한 밤 냄새가 먼저 생각납니다. 새벽에 혼자 밥솥 뚜껑을 열면 올라오던 그 김의 따뜻함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생활의 온기가 또렷해지는 모양입니다. 그 시절의 밤 냄새와 소리가 지금도 제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밤의 식탁 냄새도 함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이상하게도 힘들었던 것보다 따뜻했던 것을 더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기억 속에도 그런 밤이 하나쯤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사는 집은 그때보다 훨씬 넓지 않은데도 밤이 되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의자는 4개인데 요즘 자주 쓰는 자리는 하나나 둘 뿐이었죠. 낮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먹고 치우다 보면 의자가 몇 개인지 세어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 아무도 없는 식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아있는 의자들이 그냥 가구가 아니라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앉아있던 자리 혹은 앉아있기를 기다리는 자리 같았죠. 한때는 의자를 밀고 당기는 소리만으로도 저녁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국을 데우는 냄새가 집안을 돌고 누군가는 리모컨을 먼저 찾았고 누군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소리들이 겹쳐지던 저녁이 오래 있었죠. 아주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반복되어 몸에 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반복되던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뒤늦게 빈칸의 모양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날 그런 사실을 일부러 세어본 것도 아닌데 괜히 식탁 쪽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두었던 장바구니가 눈에 들어왔고 반쯤 접힌 전단지도 그 옆에서 미동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겁다기보다는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식탁 위를 한번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먼지가 손끝에 닿는 듯 했어요. 식탁 표면이 손바닥 아래로 매끄럽게 지나갔습니다. 오래 써서 모서리가 조금 다른 부분도 손끝으로 느껴졌죠. 이 식탁을 들여놓던 날이 어렴풋이 생각났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앉아있지 않은 자리에 손을 올려두고 있자니 이상하게 금방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체온 말고도 습관 같은 것이 남는 것 같았어요. 컵을 두던 위치나 반찬 접시를 밀어놓던 방향 같은 것들이 아무도 없어도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저녁이 끝난 뒤에도 식탁은 쉽게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금방 보이지 않아도 생활의 모서리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법이 있나 봅니다. 다만 그 익숙함이 이제는 현재보다 기억 쪽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조용히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손을 얹은 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채로 남아있도록 두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집안의 빈자리는 그렇게 큰 소리 없이 사람 마음에 스며들곤 했습니다. 밤은 그런 자리를 더 잘 보이게 만들더군요. 당신의 집안에도 그렇게 오래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며칠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던 일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별말은 아니었고 저녁은 먹었느냐는 안부가 먼저였죠. 저는 먹었다고 했고 딸은 일이 조금 늦게 끝나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안인지 걷고 있는 건지 목소리 뒤로 바람 소리가 조금 섞여 들렸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곤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은 늘 길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바쁜 날에는 숨을 고르듯 몇 마디만 하고도 전화를 끊곤 하죠. 그날도 그랬어요.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았고 서로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끊기 전에 딸이 작은 목소리로 너무 늦게까지 거실에 혼자 앉아있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이 왜 남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걱정처럼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제 밤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주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멀리서 딸이 그리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웃기만 했던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 오래 제 귀에 머물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는데요. 검게 꺼진 화면 속에 제 얼굴이 어둡게 겹쳐 보여서 괜히 손바닥으로 한번 덮었다가 다시 무릎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 가벼움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 사람 목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끊기고 나니 그냥 얇은 물건이 되어버렸죠. 사람 마음은 큰 위로보다도 생활 속 작은 문장 하나에 더 천천히 젖을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라는 말보다도 늦게까지 앉아있지 말라는 말이 더 오래 남은 건 아마 제 밤을 구체적으로 떠올린 말이어서였을 겁니다. 어떤 말은 내용보다 온도가 먼저 닿더군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은 뒤 식탁 쪽을 한번 보고 부엌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집안의 공기만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그냥 공기가 움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딱 그 순간에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지요. 그런 변화는 아주 작아서 놓치기 쉽지만 이상하게 오래 가슴 한쪽에 남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온도는 밤새 쉽게 식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내려둔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 밤도 사람을 살게 하지요. 가슴 한쪽이 조용히 데워진 채로 밤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는 날이 당신에게도 있으신가요? 거실 벽을 올려다보니 바늘들은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같은 속도로 자리를 지나고 있었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늘 그 속도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쉬고 싶어서라기보다 마음이 쉽게 눕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낮에는 해야 할 일이 저를 밀어줍니다. 빨래를 개고 전화를 받고 장을 보고 국을 끓이다 보면 시간은 저절로 앞으로 갑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그 틈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밀어주던 것들이 하나씩 손을 놓습니다. 그제야 남는 건 미루어둔 생각들과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은 마음들이었어요. 오늘 하루에 별일은 없었습니다. 누구와 다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몸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벌써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아직 어딘가를 서성이는 것 같았어요. 어디를 서성이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제 안에 남은 뒤늦은 발걸음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조금 선명한 밤이 있지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선이 자꾸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잦아졌어요. 달력을 넘기고 계절옷을 바꾸고 김치를 덜어놓는 작은 일들 사이로 하루가 흘러가죠. 그러다 밤이 오면 비로소 그 흐름을 뒤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날 제가 얼마나 빨리만 지내왔는지를 조금 늦게 알아차렸어요. 누구에게 쫓긴 것도 아닌데 늘 다음 일을 먼저 생각하며 움직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헤아렸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지금 이 순간보다 다음 순간이 항상 조금 더 앞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멈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쩐지 허전하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비어 있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활은 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어떤 순간은 그 흐름 바깥으로 살짝 밀려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날의 저는 딱 그 경계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 바늘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저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멈춰 앉아 있는 일도 살아가는 하루의 한 부분이었고 그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괜히 등을 더 기대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당신도 오늘 하루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본 순간이 있으셨나요? 밤이 더 깊어지자 창밖 도로 소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도 오래전에 끊어졌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남았죠. 그 소리마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온도를 맞추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짧은 정적이 올 때마다 집안이 한 번씩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정막 속에 앉아 있으니 젊은 날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또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시간을 잘 몰랐습니다. 가족의 시간에 맞춰 살다 보면 제 몫은 늘 뒤로 밀리곤 했으니까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렸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데웠습니다. 제가 피곤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시간이 어디쯤 있는지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남는 시간이 생겼는데도 그 시간을 쉽게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쉬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쉬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오래 남아 있었죠. 할 일 없다는 말과 편안하다는 말이 같지 않다는 걸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밤에 저는 그 사실을 서둘러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제 하루가 어디쯤 와 있는지 손으로 더듬어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림을 정리하듯 마음도 가지런해지면 좋겠지만
사람의 속은 서랍처럼 쉽게 닫히지 않더군요. 어떤 생각은 정리했다고 여겼는데 며칠 뒤 다시 나왔고, 어떤 감정은 오래전에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런 밤에 조용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밤은 이유도 또렷하지 않은 채 오래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는지 베란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가 금세 잠잠해졌어요.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 조용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과 지금의 고요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외로움은 앞으로 무엇이 올지 몰라서 생겼다면 지금의 고요는 지나온 것들이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어서 생기는 듯 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밤에 슬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했던 것도 아니었죠. 다만 마음 한쪽에 오래 접어두었던 천을 다시 펼쳐보는 기분이 있었어요. 구김이 많고 색도 조금 바랬지만 분명 제 것이었던 시간 말입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저는 그 감각을 오래 두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위치를 아는 데에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 시간을 조용히 지나고 나면 말로 다하지 못한 것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듯 했어요. 그런 마음은 누가 대신 정리해 줄 수 없더군요. 결국 스스로 오래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밤을 조용히 건너는 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어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도 같은 어둠을 조금 더 익숙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는 끝내 저를 밀어내지 않고 제 곁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저도 그 고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금 이 밤 당신 곁에 머물고 있는 고요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한참 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무릎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니 종아리가 조금 당겼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보리차 잔을 들어 싱크대에 옮겨두고 창문 틈을 한번 살핀 다음 의자 등에 걸린 조끼를 반듯하게 접어두었습니다. 대단한 정리는 아니었어요. 그저 밤을 마무리하는 작은 손동작 몇 가지였습니다. 보리차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을 때 유리 바닥이 스테인리스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밤이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깨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죠. 조끼를 접는데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이었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 걸쳐 입었다가 집에 돌아와 벗어둔 것이었죠. 별것 아닌 물건인데 그 옷감의 온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펴고 나서 의자 등받이에 다시 걸어두었어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을 한번 돌아보니 어둠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조금 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어요.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저는 다시 하루를 접게 되겠지요. 그래도 어떤 밤은 잠들기 전에 잠깐 멈춰 서게 만듭니다. 무슨 까닭인지 다 말할 수 없어도 그 조용함을 지나고 나면 몸의 속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밤사이 금속이 식어 있었던 거겠지만
그 차가움이 손바닥 안으로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감촉을 느끼면서 잠깐 그대로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면 이 밤도 곧 다음 날의 뒤편으로 밀려날 텐데 어쩐지 그 전까지의 몇 초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소파도 식탁도 의자도 아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바늘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불을 끈 뒤에도 그 바늘은 멈추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햇빛이 들어와 이 어둠의 자리를 밀어낼 테고 저는 또 평소처럼 커튼을 열고 주전자를 올리겠지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이렇게 선명하던 고요도 금세 생활 속으로 섞여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떤 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종이처럼 마음 한쪽에 끼워지니까요. 나중에 비슷한 정막이 찾아오면 저는 또 그 종이를 조심히 펼쳐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루를 살고 또 접으면서 자기 안의 시간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도 아주 천천히 제 몫의 조용함을 받아 안았습니다. 방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벽시계는 그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밤을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접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을 덮고 누군가는 불을 끄고 누군가는 그냥 눈을 감겠지요. 그런데 어떤 밤은 그 전에 잠깐 멈추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앉아있고 싶은 밤이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외로움과 다른 건 그 안에 살아온 시간이 함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빈 식탁 앞에 손을 얹어보는 일도, 딸의 짧은 말 한마디가 밤새 가슴에 남는 일도, 벽시계 소리를 오래 듣고 앉아 있는 일도 모두 살아가는 하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멈춰 앉아 있는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자기 안의 시간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와 함께 잠시 머물러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밤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커튼을 열고 주전자를 올리는 일상이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